안녕하세요. 오토교 김정민입니다. 포토 EV 타고 많이 나오네요. 뭐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이거 타고 여유 시간에 드라이브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이제 포토 EV 위험하다고 제가 추천 안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죠.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신호 잘 지키셔야 되고 과속하지 않으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사골입니다. 사골이어서 실내가 아주 옛날 차예요. 그래서 뭐 고급감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소재 아주 저렴합니다. 측량 충전했을 때 좀 불안합니다.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한 번 충전하면 211km 밖에 못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 힘듭니다. 이런 것들 딱 감안하시고 단점은 다 말씀드렸는데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이 차를 왜 자꾸 타고 나오냐면 너무 좋아요. 이 포토가 이렇게 좋을 일이야 진짜? 아 진짜 좋아요. 이거 그냥 포토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르시죠. 무슨 차인지 모르시지. 근데 이게 예전에 막 2000년 초반 때부터 막 포토를 이용하면서 저는 이제 뭐 포토를 주력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간간히 일손 부족할 때는 제가 또 포토 운전하고 뭐 짐 싣고 가지고 이렇게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디젤 포토랑 비교를 하면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좋아.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 포토 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첫 번째. 그 다음에 또 성능이 너무 좋아요. 이게 제로 100이 8초대인데 포토가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거는 처음 경험해보니까 인지부조화?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이야? 뭐 이런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특히 최대 토크가 바로 발휘되니까 제로 50 영역에서 성능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. 그리고 보통 이 포토 같은 경우에는 빈 차로 다니면은요, 막 덜컹덜컹하고 뒤에 트랙션이 잘 안 잡혀서 출발할 때 되게 답답해요. 근데 지금, 요런 도로도 이렇게, 이게 포토잖아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대감이 낮아서 그럴 거예요. 자꾸 웃음이 나는 게, 아니,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하고, 전동화가 됐을 뿐인데 포토가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? 뭐 이런 느낌. 이게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전동화를 이룬 모델 중에서 포토 EV가 가장 극적입니다. 그만큼 내연 자동차 쪽은 구조적으로나 승차감 그리고 또 주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 2.5리터 디젤이 140마력이 안 돼요. 포토 EV가 가격이 4,300만 원이에요. RM 모델은 한 100몇십만 원 좀 저렴합니다. 200만 원 차이가 좀 안 나죠. 4,100 얼마가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러니까 이제 대충 뭐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지금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토 EV는 주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, 법인 사업자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, 요러면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돼요. 부가세 환급이 390만 원에서 사기 모델 같은 경우에, 저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. 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친환경차기 때문에 뭐 면제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비가 7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번호판까지 해서.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입한 가격을 감안해 보면 2,5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, 제가 차 지불하면서. 근데 거기에서 400만 원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2,100만 원 정도를 쓴 거죠.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현대차를 이제 재구매를 하게 되면은 구매 가격의 2%의 포인트를 줍니다. 그런 거는 이제 현금으로는 바꾸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협력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게 한 49만 원? 48만 원 얼마?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카드사에 등록을 해서 카드 일시불로 해서 1.5%가 나오는데 그게 한 30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,030만원? 그 정도를 제가 지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,030만원의 전기차 신차 포터 EV를 산 건데, 물론 이게 2차 가격은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내가 낸 돈이 2차 가격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. 이거는 4,300만원짜리 차인데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봐서 2,030만원을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. 네, 어쨌든 뭐 소비자들은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. 그래서 이거 내가 2천만원 주고 산 차야 라고 해도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체감 되기를 2천만원에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는 1톤 트럭을 구입을 했다면 만족도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개꿀이다. 이거는 진짜 개꿀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실용성이나 그리고 또 동력 성능 그리고 뭐 활용도 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차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차는 사실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인데, 이 포터는 승차감이 참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승차감을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, 캐브 방식의 엔진 구조, 그리고 진동 소음, 그 다음에 이게 뒤쪽이 이제 아무래도 화물차니까 판스프링에다가 바디오 프레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프레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승차감 안 좋은 건 여기 다 합쳐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타고 뭐 출퇴근용, 뭐 A2B용 하기가 사실은 괴롭습니다. 그러니까 세단을 이용하거나 편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차 타면 체감이 확 와요. 이거 불편해서. 그럼 포터 EV는 어떠냐? 승차감이 사실 좋진 않아요. 왜냐면은 뒤쪽에 판스프링이 있어서, 그리고 또 요건 또 역시 바디오 프레임이라서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. 그렇다고 불편하지가 않아요. 워낙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면은 참을 수 있다? 그 정도도 아니고 탈만해요. 탈만합니다. 제가 전기차 뭐 아이오닉 5도 가지고 있고 내연차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뭐 벤틀리 프라이스포 같은 대형차도 소프 드리븐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승차감 기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. 제 기준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은 데일리카로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데 딱 요 정도 수준까지는 됩니다. 물론 내장이 너무 구려. 이게 무슨 2022년도 나온 차라고 도대체 볼 수가 없지. 이건 그래요. 그리고 너무 대지보도도 그렇고 한 20년 전 나온 차 모습 그대로예요. 20년 전 좀 너무했고 한 10몇 년 전 그건가? 하여튼 좀 그래요. 과거 시점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그 장면 같아요. 여기 딱 들어오면. 그 다음에 뭐 마감재나 플라스틱 재질도 아주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뭐 사실 가질 수가 없는 차인데 물론 뭐 이렇게 판스프링이나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이렇게 좀 거친 도로라든지 굴곡이 있는 데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차가 튀어요. 집을 실으면 좀 덜한데 빈차일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튀어서 거슬리긴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밑에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서 그런지 빈차일 때도 내연 자동차 포터처럼 이렇게 막 덜컹덜컹거리거나 아니면 막 퉁퉁 튀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. 그럼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성능이 너무 좋아요. 예전에 그 포토르긴이 무엇을 실으려고 이 얘기를 막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워낙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 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. 근데 이 차는 진짜 잘 나가요.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. 제로백이 1톤 트럭인데 제로백 8초 대면 성능 좋은 겁니다. 진짜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기존의 디젤 포터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가속을 해도
막 밀어붙이는 힘이 순식간에 막 50km, 60km가 붙습니다. 그러니까 근거리 이용할 때 초반에 빨리빨리 움직일 때는 이거보다 좋은 성능이 없어요. 1톤 트럭에서. 이게 너무 웃겨, 지금. 1톤 트럭이 이러면 안 되거든.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지금까지 20년 넘게 1톤 트럭을 경험해오면서 포토가 이런다고? 밟는 대로 포토가 이렇게 나간다고?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타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. 내가 지금 포토를 타고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이게 밟는 대로 막 5, 60km까지는 그냥 막 이렇게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, 그리고 승차감도 막 탕탕 퉁탕탕 이렇게 튀지도 않고, 뭐지? 그저 내가 2천만 원을 썼단 말이야? 뭐 이런 느낌. 네. 그래서 이 포토 EV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, 어차피 1톤 트럭은 사야 되고 1톤 트럭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알고 있고, 그런데 야금 보조금 받고 뭐 다 받았는데도 2천만 원이 든다던데, 그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에 211km 밖에 안 된다던데, 전기차는 잘못하면 불난다던데, 그 다음에 고장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던데, 이런 염려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민한단 말이죠. 그냥 디젤 살까?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,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수동 변속기가 그렇고 자동 변속기 넣고 옵션 넣고 하면은 한 그것도 2,300, 400 갑니다. 좀 풀옵션으로 해서 타려면 저렴하게 타도 한, 수동 변속기 불편하니까 저렴하게 타려고 한 2,000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비용이에요. 이게 만약에 1톤 트럭이 필요하고 211km의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요거만 너무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, 뭐 그 정도의 주행거리로도 사용 용도에서 큰 불편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 차는 정말 구입하시면 만족도가 대단하실 겁니다. 그리고 보통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세단이나 SUV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ATV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고육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냥 보통 어떻게 타고 다녀? 그냥 세단이나 뭐 타고 다녀야지 하고서 하나 더 장만하거든요. 근데 이 포토 EV는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면 그냥 빈 차로도 ATV용으로 다닐 것 같아요. 그렇게 다니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게 풀 체인지 된 지 18년이 됐고, 내부 구조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, 소재도 되게 싸고, 그다음에 전기차도 사실 공들여가지고 포토 EV 설계하면서부터 야 이거 전기차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어 하고서 만든 차도 사실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급조한 전기차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좋다는 거예요. 가격 대비. 그러니까 포토는 여러모로 놀라운 차가, 사실 포토가 이건 좀 위험한 얘기지만 과적으로 이렇게 뭐 주저앉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1톤 트럭으로는 안전 빼고는 설계가 다 잘 됐어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토에서 아쉬움이었던 정숙성, 승차감, 그리고 초반 가속에서의 그 답답함, 이런 것들 해결이 돼버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. 그러면서도 디젤 포토를 살 때와 최종 비용에서 현재 차이가 없게 구입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이 차를 거부할 이유는 주행 거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, 충전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, 요 이유밖에 없다,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뭐 실제로 대기가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그 이점을 알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신형이 곧 나올 텐데, 신형은 아무래도 세미 모니터 형태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안전 구조가 이제 더 확장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. 원자재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, 주행거리 늘리려면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도 키워야 되고, 원자재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포토로 이렇게 또 빈 차인데 이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코너링을 또 이렇게 재밌게 하네요. 정말 이 정도면은 그냥 1톤 화물계에
포토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? 네, 물론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코너링 할 때 속도 줄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해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요즘 드라이브 나갈 때 포토 타고 한번 나가볼까?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이 차가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. 이게 뭐든지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. 이 면에 있어서 진짜 포토 EV는 곧 요게 단종이 된다고 하는데 단종되는 게 많이 아쉽네요. 더 안전해지고 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주행거리가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 신형 어떻게 나올지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지만 아마 지금 형태의 이 포토가 단종이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캐버버 방식의 이런 앞쪽이 없는 일군 트럭이 쓰임새가 굉장히 넓거든요. 그래서 아마 한동안 단종되더라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. 뭐 그런, 뭐 제가 사서 그런 게 아니라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전 시간에는 이제 포토 EV의 어두운 면, 위험한 면,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고, 오늘은 이제 사심 가득한 오늘로서, 그리고, 최근에 구입한 차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, 지금. 그래서 앞으로 이걸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 안전하게 천천히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골도 전기차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이거는 뭐 알맹이가 없는 얘기니까 뭐 그냥 들으세요. 뭐 편집 없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. 그리고 듣고 잊으세요. 원래 이렇게 사심 가득한 리뷰는 객관성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